안녕하십니까. 저는 NRMS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악렬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튜토리얼 레슨 1으로서 플루언트를 이용하여 다공성 금속 발열체가 유체 내에 존재할 경우 열 전달 및 유동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개요는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왼쪽 입구에서 상온의 공기가 유입되고 다공성 금속 발열체, 포러스 미디어 금속 발열체를 통과해서 출구로 가열된 공기가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작동 유체는 에어가 되겠고, 여기서 사용된 다공성 금속 발열체의 경우 와이어 메시 타입으로 전류와 전압이 인가되면 금속 발열체 내부에 열이 발생하는 그러한 금속 발열체를 모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지오메타를 생성하기 위해서 왼쪽에 보면 컴포넌트 시스템에서 메쉬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오메타리와 메쉬 부분이 생성되게 되는데, 지오메타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본 해석에서 스페이스 클레임을 이용하여 지오메타리를 생성하였습니다. 지오메타리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의 3개의 히터와 유체 ing력을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체 ing력을 6개로 나눠준 이유는 발열체의 경우 와이어 메쉬 타입의 발열체이기 때문에 두께가 매우 얇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얇은 부분에 열 전달을 위해서는 두께 방향으로 격자가 3개에서 5개 정도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유체 ing력이 히트의 두께 방향과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에 격자를 생성할 때 균일한 격자를 생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이후에 그룹으로 오셔가지고 플루이드 ing력을 다 선택하셔서 Create Named Selection에서 플루이드로 이름을 지정하시고, 히트를 선택하셔서 히트를 Create Named Selection에서 히트, 인넷, 아웃넷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유체 ing력이나 이 히트 ing력이 서로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향후에 격자를 생성할 경우 면과 면의 노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면들을 인터페이스로 잡아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최상부로 가셔가지고 그 쉐어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쉐어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각 영역의 나누어져 있지만 이 영역들이 해석하기 위해서 격자를 생성하게 되면 각 영역들이 노드가 일치하기 때문에 공유면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자동으로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지오메타리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메쉬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다음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지오메타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지오메타리 부분을 눌러가지고 시스 3 이전 모델 생성해서 다른 이름을 지정하셨더라면 이 다른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겠죠. 이 부분 안에 히트와 플루이드가 다 한 곳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향후에 격자를 생성하여 플루언트에서 그 격자를 불러들일 때 서로 접촉되는 경계면의 노드 포인트가 일자하여 자동으로 경계면이 잡히게 되어 해석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이 유체 영역과 고체 영역, 또 나눠진 영역 사이에 노드 포인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별로 이 경계면을 수동으로 잡아가지고 해석해서 그 부분을 일일이 지정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생성된 네임드 셀렉션이 다음과 같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생성할 때에 기본적으로 피지컬 프레퍼런스에 메카니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CFD로 변경을 하시고, 그리고 솔버 프레퍼런스를 플루언트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본 해석에서는 이 엘리먼트 사이즈를 2.0으로 2.0mm를 설정을 하였고, 그리고 두께 방향으로 히트의 두께 방향으로 격자를 넣어주기 위해서
스윕 메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스윕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메시에서 메소드를 누르셔가지고 메소드가 나오면 바디를 선택을 하시고 메소드에서 스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본 해석에서는 이 부분들이 쉐어를 해가지고 경계면이 다 자동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한 영역만을 잡아가지고 이 영역에 두께로 몇 개 정도의 격자를 조건해서 스윕 넘버 디비전에 3을 입력하여서 격자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렇게 격자를 생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격자가 생성됩니다. 보시게 되면 시트의 두께 방향으로 3개의 격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자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왼쪽과 면과 오른쪽 면의 온도가 계산되지 않고 동일한 온도가 나가기 때문에 실제 해석 결과에서 실제 현상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격자가 생성되었다면 이 생성된 격자를 플루엔트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격자를 익스포트 시켜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파일에서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쉬, 플루엔트 인풋 파일, 익스포트를 누르시고 여기에 원하는 이름으로 익스포트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폴더에 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격자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격자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할 건데 원래 워크벤치 환경에서는 이게 격자를 생성한 이후에 컴포넌트 시스템에서 플루언트를 연결하시면 플루언트를 바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 불필요한 파일들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본 해석에서는 플루언트를 단독으로 실행하여서 계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언트를 실행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메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메쉬를 눌러 가지고 이전에 생성해 놓던 메쉬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메쉬를 열기를 한 이후에 이제 옵션 부분에 더블 프리시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블 프리시즌이라는 부분은 배정도 선언문으로서 소수점 이하 자리 수를 많이 계산해 주는 과정입니다. 실제 자연 대류나 이 물리적으로 좀 복잡한 모델, LS 모델 같은 경우 현상에 이 부분을 설정을 해서 대다수 계산을 진행을 하고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더블 프리시전을 체크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본 해석은 일단 이 공기의 열 전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블 프리시전을 체크를 했고 솔브 프로세스에 보시면 사용할 이 코어 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스타트 위드 셀렉티드 옵션을 선택하셔서 해석의 프리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플루언트를 실행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앞부분에서 이제 체크를 하지 않으셨다면 격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럴 때는 디스플레이를 누르신 후 엣지를 선택하시고 아웃라인을 선택합니다. O를 선택하시게 되면 내부의 격자까지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화면을 확인하는데 모델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을 선택하시고 디스플레이를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해석 모델에 대한 아웃라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부에 보이는 게 이제 히터가 되겠고 바깥 부분이 유체역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스페이스 클레임의 그룹에서 Create Named Selection에서 왼쪽을 innet, 오른쪽으로 outlet을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플루언트에서는 자동으로 innet, outlet에 대한 경계 조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General 모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플루언트에서 비스코스 모델은 SSTK 오메가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비점성 또는 라미너 또 스파르타 알마르스 같은 경우에는 압축성 유동에 적합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K엡실론 모델, K오메가 모델 밑으로 가면 갈수록 고차이
항의 방정식을 풀기 때문에 계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렴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K오메가로 푸는 것으로 설정을 하였고, 에너지 부분을 체크하셔서 에너지 방정식을 풀겠다. 결국 에너지 부분을 체크한 이유는 열 전달 또는 대류 전도 복사에 관련된 열 전달 문제를 풀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로 가도록 합니다. 본 해석에서는 에어를 사용을 할 건데, 본 해석에 사용되는 에어의 경우에는 초기에 보면 덴시티가 콘스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콘스탄트로 되어 있으면 밀도가 1.25로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실제 온도가 상승하라도 밀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제 유동이기 때문에 자연 대류처럼 밀도 변화에 의한 부력에 의한 현상은 매우 작겠지만은, 그래도 본 해석에서는 공기의 밀도가 온도 및 압력에 따라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incompressible ideal gas로 주고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디얼 가스의 경우에는 압축성 유동에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얼 가스는 음속이 넘어갈 경우 공기가 압축되어서 자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을 모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해석에서는 유속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온도, 밀도, 공기의 밀도가 온도 압력에 따라는 변화하겠지만은 압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 해석에서는 incompressible ideal gas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변수들은 디폴트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존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셀존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플루이드와 히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 히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플루이드가 아닌 솔리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솔리드의 경우에는 다공성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해석에서는 히트를 플루이드 영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플루이드 영역으로 변경을 하여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 두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에어 영역이지만은 이 영역 안에 많은 구멍들이, 많은 홀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포러스 존을 선택을 하시고, 이후에 또 다공체지만은 외부의 전력 인가에 의해서 히트 제너레이션이 발생하게 할 거기 때문에 소스 텀도 같이 고려하여서 조건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러스 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렉션 1 벡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포러스 미디어의 주유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Y 방향이 주유동 방향이기 때문에 Y로 1을 하고, 그 다음에 디렉션 2는 이 Y 방향, 그 주유동 방향과 법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방향으로 1을 하고, 나머지 지정하지 않은 방향은 Z 방향으로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선택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력해야 될 부분이 relative velocity resistance formulation 해가지고 viscous resistance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디렉션 1, 2, 3 세 가지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의 입력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다음의 엑셀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발열체가 있을 경우 속도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 속도가 변할 때 이 발열체인 다공체의 전후단의 압력차를 측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압력차가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대 압력차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가 형성되는데, 이 그래프, 이 점들이 형성되는데, 이 점들을 최소자성법으로서 함수를 2차 함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 2차 함수를 구해가지고 이 2차 함수 앞에 있는 상수 A, 상수 B를 이용하여서 에어 덴시티와 비스코시티 thickness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에서 계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iscous resistance는 다음의 값으로 계산을 될 거고, 또 initial resistance는 다음과 같이 계산입니다. viscous resistance는 주유동 방향에 대한 이 유체의 감압 특성이 되겠고, inertial resistance는 주유동 방향의 법선 방향에 대한 유체의 감압 특성이 되겠습니다. 본 에세이에서는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주유동 방향으로만 비스코스 레지스턴스를 입력을 하였고, 이니셜 레지스턴스를 체크하여서 엑셀에서 계산된 이 값을 입력하여 계산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플루이드 포로시티의 0.7, 포로시티는 이 다공체에서 전체 부피에 대해서 유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 정도 되는지 부피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부피가 1일 경우에는 100%가 되겠고 0.7이면 70%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솔리드 머티리얼은 이 사용하는 금속의 걸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틈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소스 틈에 다른 항들이 다 있지만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에너지 부분을 에디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0으로 되어 있을 건데 화살표를 눌러서 1로 바꾸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항이 되는데, 초기에는 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콘스탄트로 변경을 하게 되면 와트 퍼 메타 삼성, 단위 최적당 와트를 입력할 수 있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본 해석에서는 단위 최적당 50W의 열량을 공급해 주는 해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와트 퍼 메타 삼성을 계산하실 때에는 50W와 발열체의 최적을 계산하셔 가지고 50W를 발열체의 최적으로 나눠 주시게 되면 단위 최적당 발열체에 공급해 주는 열량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입력하신 후에 OK를 클릭하시고 어플라이를 클릭하시게 되면 포러스 존에 대한 세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플루이드 쪽은 머티리얼 네임의 에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운다리 컨디션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바운다리 컨디션으로 오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경계 조건 존 타입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존 타입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인넷, 아웃넷, 월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시게 되시면 월 플루이드와 월 플루이드 히터, 월에 보시면 월 플루이드 히터와 월 플루이드 히터 섀도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월하고 플루이드 사이의 면과 그 다음에 월하고 플루이드 히터 사이의 상대면, 결국은 히터와 플루이드가 서로 접촉하는 경계면에 대한 세팅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플루이드하고 히터 사이가 경계면이 월로 되어 있게 되면 다공체 내부로 유체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월이 아닌 타입을 인테리어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월 플루이드 히트라는 인테리어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유체가 다공체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는 벨로시티 인넷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벨로시티를 1m로 입력을 하였고, 서멀 부분에 가시게 되면 템퍼러처를 25도씨로 입력하였습니다. 이 온도가 기본적으로는 켈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에 가셔가지고 퀀티티어스에 보시게 되면 템퍼러처가 있습니다. 켈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C로 변경을 하여서 클로즈 하시면 온도 부분을 도시로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렛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아웃렛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렛은 바깥 대기로 빠져나가는 것을 고려해서 일단 게이지 프레셔를 0으로 두고 대기압 설정을 진행합니다. 대기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서멀에 가셔가지고 백프로우 토탈 템퍼러처 25도씨, 바깥 외부에서 역류가 발생할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온도는 몇 도 정도 되겠느냐라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해석에서는 상온으로 가정하여 25도씨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월은 그대로 두시게 되면 더블 클릭을 하시가지고 월은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서멀 부분에 가시게 되면 히트 플럭스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트 플럭스가 제로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외부의 열 출입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는 단열면으로 고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단열을 하신다면 단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단열이 아닐 경우에는 컨벡션 또는 템퍼러처 시스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솔루션 부분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메소드 부분은 기본 값을 그대로 세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부분도 기본적인 값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해석을 진행하다가 해석이 수렴이 잘 되지 않으면 이 다음에 보시는 그 리액션 팩터라고 있는데, 이 팩터 부분의 값을 줄여 주시게 되면 해석 수렴성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수렴성이 향상되기 이전에 격자를 제대로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격자 생성 이후에 격자의 퀄리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의 튜토리얼에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열어보시게 되면 레지듀얼이 있습니다. 레지듀얼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 모니터 체크 부분이 있고 컨버전스 부분인데, 모니터 체크는 해석의 계산이 진행되는 동안 이 결과 값을 그래프로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보는 거고, 그리고 컨버전스 부분은 수렴 조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값들이 지금과 같은 앱솔루트 크리테리어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수렴한다고 보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은 이 복잡한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 값들을 조금 더 낮추어서 계산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니셜로 갑니다. 계산을 하기 이전에 초기 조건의 유동량을 형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루언트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이니셜라이제이션과 스탠다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우리가 준 경계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플루언트에서 자체적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대부분 정상 상태 해석 문제에서는 하이브리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추천을 드리고, 비정상 상태 해석의 경우에는 초기 유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초기의 유동장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해석에서는 정상 상태 계산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실행을 할 거고, 이니셜라이즈를 시키게 되시면 다음과 같이 이 스칼라량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스칼라 값이 1 곱하기 12-6승 이하로 떨어져야만이 초기 유동량 값이 제대로 초기화 되었다고 플루언트에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값이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이 값이 도달하지 않더라도 계산이 수렴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값들이 제대로 1 곱하기 10-6승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격자를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more settings에서 number of iteration이 10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수를 늘려서 이 값이 1 곱하기 10-6승 이하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수렴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run calculation으로 오셔가지고 타임 스케일 팩터는 1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해석에서는 이 부분은 손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고차항 4 equation이나 6 equation, 7 equation 또는 LS 모델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타임 스케일 팩터를 1로 가져가셔도 되고, LS 모델이나 이 고차항 모델을 계산하실 경우에는 타임 스케일 팩터를 1로 가져가시게 되면 수렴할 때에 해의 진동이 너무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타임스케일 팩터를 0.1 또는 0.2 적당하게 낮추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값을 얼마로 해줘야 되느냐는 해석자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number of iterations에 1000을 입력을 하였습니다. number of iteration의 의미는 여기 residual 보시게 되면 이 convergence와 number of iteration입니다.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게 되면 계산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 number of iteration을 작게 해주시게 되면 absolute criteria에 도달하지도 않는데 계산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absolute criteria의 값은 이전 단계에서 계산된 값과 현재 단계에서 계산된 값을 이 한 셀 안에서 컨트롤 볼륨 안에서 비교했을 때 그 값의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1 곱하기 10 마이너스 3성 이하로는 떨어져야 값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계산상으로 수렴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number of iteration 값을 너무 작게 주게 되면 absolute criteria에 도달하지 않은데도 계산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convergence와 number of iteration의 OI 조건을 만족하면 계산이 종료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number of iteration의 숫자를 많이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만 또는 10만을 입력을 하셔도 결국은 absolute criteria를 만족하게 되면 10만 번을 계산을 하시지 않더라도 계산이 종료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숫자는 크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calculation 눌러서 해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이 완료되고 나면 스케일 레지듀얼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값들이 온도의 경우에는 1 곱하기 10 마이너스 6성,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1 곱하기 10 마이너스 3성 이하로 도달하게 되면 계산이 자동 종료가 되겠습니다. 콘솔 박스에 보시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진행 동안 값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lculation complete라는 인포메이션 창이 뜨게 되면 OK를 선택하시면 되고, NCS 워크벤치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일만 저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파일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플루언트를 단독으로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파일들이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이 완료되고는 파일에서 Write Case and Data를 누르셔가지고 원하는 이름을 설정하신 후 OK를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케이스 파일과 데이터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케이스 파일과 데이터 파일의 저장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절트 부분의 그래픽으로 가셔가지고 그래픽을 눌러보시면 컨트롤과 벡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해석에서 결과를 확인하시기 이전에 중앙 단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에 보시면 surface가 있습니다. create가 있고 create에서 plane을 선택합니다. plane을 선택하면 YZ 플랜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오른쪽 그림이 나타납니다. 저희는 YZ 플랜 쪽으로 해서 X는 0인 중앙 단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플랜 6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를 하시고 이후에 벡터를 더블 클릭하셔서 velocity magnitude 이전에 생성된 플랜 6을 save display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과 같이 이 속도 벡터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속도 벡터가 나왔는데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오른쪽 상부 중앙 부분에 빠른 속도 분포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포러스 미디어를 거치지 않고 포러스 미디어 중간 영역에 있는 유체 영역으로 유속이 바로 빠져나가는 과정이 되겠고,
중간에 속도가 낮은 부분은 이 부분이 포로스 영역이기 때문에 포로스 영역에서 속도가 감쇄돼서 나가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을 가셔가지고 온도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러처의 스태틱 템퍼러처 플랜 6을 선택하시고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최고 높은 온도가 50도. 이 히터 쪽에서 50W를 공급했기 때문에 약 50도 정도 온도 분포가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이 이열 전달을 통해서 공기의 온도가 상승한 해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